안녕하세요, 홍대입니다. 새벽녘은 날씨가 좀 선선하네요. 이 가을 날씨여서 그런지 선선해가지고 이 반팔을 입고 다니긴 그렇고 잠바 하나씩 걸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 이 조교를 한 각조에서 한 5마리 이하씩 하다 보니까 한 200여도 좀 넘게 조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주로가 한가했고, 경주로 한가했고, 조교라 봤자 솔직히 경주가 없다 보니까 이 경주 뛰는 말을 조교한다기보다는 주행검사할 말, 신마들 위주로 각주에서 좀 조교들 한 것 같습니다. 이 경마가 중단되면서 참 우리 경마가 진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우리 경마를 이렇게 보면은 이 1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마가 1922년에 이 조선경마 구락부에서 이 한강 백사장, 우리 한강 있잖아요. 이 한강 백사장에서 봄, 가을 이 축의 경마를 했답니다. 이 경마 그 당시의 경마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보니까 98년, 한 1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 경마 100년의 역사, 이 100년의 역사 속에서 진짜 한국 경마는 눈부시게 발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눈부시게 발전해 왔고 이렇게 한국 경마가 이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한 36년 됐는데 저의 36년과 같이 경마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0년을 보면서 한국 경마 역사 100년을 보면서 이 한 3가지의 계기, 한국 경마가 발전하는 데서 3가지의 계기, 단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이 한국 경마에서 84년 1월 달에 마사의 이 막건 발매 전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산화가 이루어져서 그때 좀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89년 9월 1일 날 과천경마장이 오픈했잖아요. 또 과천경마장 오픈하고, 그리고 93년 8월 14일 날 개인마주제가 시행했는데 개인마주 시행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84년도에 마사의 막건 발매 전산화, 89년도에 과천경마장 개장, 93년도에 개인마주의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경마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그 과거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84년도 1월 달에 이 마사의 이 막건 발매가 전산화가 됐는데 전산화 이전에는 우리 경마 막건 발매를 갖다가 이 배당률이나 이 계산을 수동적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마사에는 옛날에 이 전산화 시절 이전의 마사에는 주산 1급, 암산 경기대회 이런 우승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고용이 됐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나중에는 이렇게 마사의 임원 간부들이 돼가지고 이제 마사의 간부 중에는 주산 1급 자격증이라든지 암산 경기대 우승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는데 어쨌든 전산화 전에는 수기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경마팬도 많이 늘고 또 이제 막건 매출액도 늘다 보니까 마사에서도 한계 느끼면서 막건 발매 전산을 했는데 이 막건 발매 전산화로 인해서 이 수동적으로 하다는 게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었겠죠. 그러면서 큰 매출 효과를 얻었었는데 이 전산화 이전에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경마 팬들이 지금 과천경마제에 오면 배당판을 보고서 배당판의 숫자를 보고 인기만지 아닌지 그리고 2자릿수 이하의 숫자는 빨간불로 켜지잖아요. 배당판을 보면 그러면 그거 최고 인기마라고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배당판을 보고 인기마 비인기마를 다 아는데 전산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전산화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는 이 막건 발매 창구가 이게 예를 들면 말이 7마리 뛰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있으면
1번 막건 발매 창고가 따로 있고 2번 막건 발매 창고가 따로 있고 3번 막건 발매 창고가 따로 있고 이렇게 창고마다 이 말 번호에 따라서 막건을 팔다 보니까 줄을 많이 쓴 쪽이 최고 인기마 이걸 알 수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건 살 때 제일 줄이 긴 데가 인기마라는 거죠. 전사나 전에는 그런 인기마를 그렇게 판별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실 게 우리가 지금 배당판을 보고서 이 막건을 사잖아요. 몇 배 인기마 이러면서 배당판을 보고 막건을 사는데 이것을 이제 경마팬 여러분들, 마세선 그냥 고객이라 그러는데 경마팬 여러분들끼리 돈을 거는 거거든요. 이것을 배당판을 보고 경마팬 여러분들이 돈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페리뮤추얼 시스템 방식이라 그래요. 페리뮤추얼 시스템 방식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경마에게 페리뮤추얼 시스템에 의해서 이 막건이 발매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89년 9월 1일 과천 경마장 개장입니다. 이 마사에는 이 뚝섬 경마장의 8만 평의 이 부지를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고 이 과천 경마장에 36만 평의 이 땅에 경마장을 개장했습니다. 이 경마장을 개장하게 된 이유는 이 한국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 올림픽을 했잖아요. 아시안 게임 올림픽을 하는데 승마 분야가 필요하거든요. 이 승마 분야가 필요해서 한국 마사회가 경마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 마사회가 이 승마 아시안 게임 올림픽 아시안 게임을 치러라 그러면서 이제 과천 경마장 땅을 매입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사회에서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치르고 9월 1일자로 이 경마장으로 이제 오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경마장으로 과천 경마장으로 오다 보니까 뭐 대지가 36만 평이니까 엄청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마팬도 많이 늘고 또 이제 과천 경마장에 이 지하철도 개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매출액도 늘다 보니까 89년도 과천 경마장이 오픈하고 한 5년 만에 그러니까 94년도에 한국 경마의 이제 총 매출액이 1조 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한국 경마의 94년대 매출액 1조 원 달성입니다. 그래서 94년대 총 매출액을 보니까 한 1조 7천억이었어요. 대단한 매출액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 과천 경마장에 와서 우리 경마가 이렇게 사람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관람대가 있다 보니까 매출이 급성장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93년 8월 14일 날 개인 마주제. 그 전에는 이제 단일 마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단일 마주제에서 개인 마주제했다 그러는데 이 단일 마주제란 뭐냐면 이 경마장에 뛰는 모든 말이 마사의 소유였습니다. 한국 마사의 소유였고 그리고 이제 기수조교사 관리사. 이 기수조교사 관리사도 마사의 직원 신분이었습니다. 직원 신분. 그러니까 저도 84년도 3월에 기수양성소 들어왔는데 결국 마사의 직원 신분으로 들어온 겁니다. 84년도. 그러니까 이제 93년도 8월 10일 개인 말이 되면서 이제 말은 개인 것이 되고 기수조교사 관리사는 독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3년도 8월 14일 날 개인 말이 되면서 이 한국 마사는 시행체로서만 남고 말의 주인인 마주협회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조교사 기수 관리사 그래서 조교사 기수 관리사가 한 단체로 뭉쳐가지고 그 당시는 조교사 기수가 같은 협회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기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조기협회 내에 조교사 기수 단체로 해서 조기협회고 조기협회 내 관리사는 직원으로서 존재했고 그래서 93년 8월 14일 개회말 되면서 한국마사회, 말의 주인 마주협회, 조기협회 이 세 단체에 의해서 경마가 굴러가는 건데 이 개인 마주 이전에는 이 단일 마주라고 그랬잖아요. 단일 마주다 보니까 기수조교사 관리사도 마사의 직원이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경주마가 마사의 소유였습니다. 이게 마사의 소유다 보니까 한국 마사에서는 이 경주마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잘 활용해야 돼. 뭐냐면 경주마를 외국에서 거의 그때는 99% 사왔거든요. 외국에 사온 말을
달러를 들여 사온 말을 이거 갖다가 빨리빨리 도태되면 돈 낭비잖아요. 외화 낭비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주마, 모든 경주마를 오랫동안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도가 승급 강급 제도라는 강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급 제도인데, 그리고 뭐 거리 타임 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승강급 제도가 경주마를 오랫동안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면 말이 우승하고 돈을 벌면은 1등을 올라가죠. 한 등급씩 승군하잖아요. 뭐 옛날엔 10등급까지 있었어요. 10등급까지 있으면 1등하면 계속해서 이기면은 1등급까지 올 수 있거든요. 1등급. 1등급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1등급에서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면 이 3번 5등 바깥으로 빠지면 2군이 됐고, 2군에 또 한 번 꼴찌면 3등급이 되고, 뭐 4등급이 되고, 이렇게 승군도 하지만 성적이 저조하면 강급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들이 뭐랄까, 예를 들면 1군에서 4, 5등 오느니 2등급에 와서 1등 오는 게 돈을 훨씬 많이 벌어요. 그리고 또 2등급에서 4, 5등 오고 꼴찌 오는 것보다 3등급에서 1등은 훨씬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기수족에서는 이 말을 갖고 어쨌든 돈을 잘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잘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잘 버는 말이야 이기지만 올라갔을 때 또 강급시킬 줄 알아야지 이 돈을 잘 버는 기수족에다가 됐어요. 그래서 이 승강급 제도, 강급 제도를 우리 경마는 활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교사 기수가 이제 그 기수 이제 강급 제도를 활용하고 뭐 거리 타임 제도 이런 거 활용하다 보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소위 간다 안 간다 이런 이 소수 이런 게 이제 어쨌든 성립이 됐고 그런 게 어쨌든 존재했던 시기였어요. 그러고 보면 개인마주제가 이러한 개인마전의 이러한 시스템을 싹 바꿔놓은 거거든요. 지금 얘기 들으면 승강급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이 소수가 소위 말하는 소수가 성립되고 이런 저기가 있었는데 개인마저 되면서 승강급 제도는 이런 나쁜 제도를 싹 없애버리고 진정하게 이제 경쟁하고 투명하고 승부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 활성화된 게 이제 개인마주제입니다. 어쨌든 이제 개인마주제가 돼가지고 이 최선을 다한 승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경마 팬들도 더 열광하고 그리고 기록도 더 잘 나오고 많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알다시피 우리 한국 경마가 7조 8천억이라는 이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7조 8천억이라는 매출을 올리면서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전산화가 되고 과천 경마장에 와서 경마 팬이 늘고 그리고 개인마주제면서 경쟁이 진짜 치열하면서 오히려 이겨야만이 승군하면서 우승을 해야만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우리 경마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개인마주제 전에 단일마주제 시절에 승강급 얘기하는데 이 강급 제도로 인해서 우리 경마가 소수 경마가 성립될 수밖에 없었고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경마의 어두운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 경마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시간 있으면 제가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아무튼 우리 경마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참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멈춰서 있고 이렇게 있는 시간이 너무 안타깝고 아깝습니다. 좀 더 발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시간에 경마가 중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뭐 조교사 하는 일이 원래 지금 이 가을쯤이면 말 보러 제주도 목장 말 보러 다니고 말 사러 다니고 이게 바쁜 시간이거든요. 근데 뭐 경마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뭐 말 사러 다닐 일이 있어요. 말 보러 다닐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말이면 경기를 하기 때문에 원래 경마 있을 때는 그냥 말 동영상도 돌려보고 조교한 것도 돌려보고 여러 말들 다 점검도 해봐야 되는데 경마가 안 하니까 또 그럴 일도 없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차피 이 시간에 있는 거 뭐 가만히 놀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하면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촬영하는 것도 그렇고 또 편집하는 것도 그렇고 촬영하고 편집하다 보니까 시간도 소비하고 또 이 편집하다 보면 집중력도 생기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시간 많은데 뭐 시간도 즐길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촬영해가지고 편집해서 이 동영상 올리면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면서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또 즐겁게 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런 즐거움에 이런 동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이거 힘들게 그 뭐하러 하냐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분들은 그분들의 생각이고, 저는 뭐 어차피 이 많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찍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즐겁으면 하는 이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 속에서 그냥 많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튜브 속에서 하는 얘기는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제 조교사 신분으로서 더 많은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냥 이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제가 좀 더 많은 좋은 동영상을 찍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